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김한 또 빈손이었다. 국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두 사람 2차 회동을 가졌죠. 하지만 만났습니다만 결국 빈손이었다. 오히려 만날수록 단일화랑 점점 더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어제까진 저희가 제목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강제 단일화 시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선 지금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게 나오면 후보 교체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상황이 심각해지죠.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후보 교체 꺼낸 지도부 법적 대응 나선 김문수 후보는 법적 대응에 이미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 이미 선제적으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라는 거죠. 네. 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다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받겠다, 확인을 받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강제 단일화 대 법적 대응.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호 2번 빈칸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거죠. 기호 2번이 빈칸이라는 거, 기호 2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가 이 빈칸이라는 거 국민의힘 후보 못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려로 끝날 거냐, 현실화될 거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민주, 조이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압박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전에 잡혀 있었던 재판들은 다 대선 후로 연기가 됐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관련한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결정 여기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뭐 특검, 탄핵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특검안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검안은 안 냈지만 알아서 자진해서 본인이 사퇴하십시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잠재 성장률 뚝 15년 후엔 0%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다라는 거죠. KDI의 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요걸 좀 보겠습니다. 한국이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 전망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래프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가 현재 뭐 초록색, 뭐 파란색, 이 빨간색 3개가 있는데 낙관, 요건 기준점, 그리고 이 비관적인 건데 낙관적인 걸로 봐도 일단 대략 한 40년대로 넘어가면 41년부터 50년 요때쯤 가면 쭉 떨어져서 0.5죠. 낙관에도 0.5, 그럼 비관은 몇이냐라는 겁니다. 비관하면 마이너스 0.3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대체 왜 이런 거냐는 거죠. 왜 잠재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지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의 최대 요인, 인구 구조 변화다라는 거예요. 통계청의 생산 연령 인구를 좀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 다만 여기 고령 인구 비중은 오히려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출생 고령화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혼인도 늘고 출생도 는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크려면 몇십 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긴 터널을 어떻게 준비하고 버텨낼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누구지 싶으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새 교황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새 교황, 네, 이 미국 출신의 이 프레보스트 추기경인데 교황명으로는 이 레오 14세라고 합니다. 네, 이 오늘 흰 연기가 솟아오르던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fratelli, sorelle carissimi. 네, 새 교황의 첫 일성 모든 이에게 평화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새 교황 제가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출신이긴 한데 지금 현재 페루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 페루에서 페루 빈민가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한 20여 년 동안 사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이에게 평화가 일성이었는데 특히 이 얘기 요즘 들어선 더더욱 좀 절박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생중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 오늘 내일 당장 결판 내자. 김, 자리 내놓으라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한은 한덕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문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여기 국회의 사랑제 커피숍이에요. 국회 안에 있는 이 커피숍인 건데 요 안에서 두 사람 이렇게나 취재진이 빼곡하게 둘러싸이는데 둘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았다라는 거죠. 어제 오후 4시 30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략 요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 갈등과 분열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냐?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이 정하는 모든 방식, 당이 정하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도 알고 계시죠?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그 이야기하시면 내가 출마를 해서 누라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시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당을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후보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도 없습니다.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후보님께서 조금 그 문제를 조금은 좀 어느 선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총칼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긴장감 느껴지셨나요? 지금 한덕수 후보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 김 후보님이 직접 22번 이상 나랑 즉시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가 나는 경선 다 거치고 경선 참여하려고 돈도 뭐 1억, 2억, 3억 돈 다 내고 다 절차 거쳤는데 왜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리에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김문수 후보 얘기도 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뭐 대행일 때 출마하냐 마냐 얘기가 나올 때 아 이거 부전승인데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난 한덕수 후보 나오면은 단일화 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게 또 김문수 후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명분은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해서 네. 뽑은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논리적인 면에서
한덕수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가 자꾸 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유세 토론회 하면서 22번이나 단일화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화 한다고 했으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장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자 등록인데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침대 축구 하고 있어요. 진흙밭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네. 방을 곧바로 빼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면 곧바로는 당장 빼주는 건데 내가 언제 곧바로가 당장 빼주는 거냐, 일주일 뒤에 빼주는 거다. 이렇게 우기는 거랑 똑같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왜 패배의식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갤럽 조사도 보면은 한덕수 후보랑 불과 2%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주도권을 갖고 치고 나가면은 정치적인 경륜이나 여러 가지 한덕수 후보를 누를 수 있는 저는 경쟁력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기 점수를 까먹는 거 아닌가. 자꾸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뒷모습을 보이고. 또 신뢰자산 까먹고 있고 네. 정치에서 대권 후보가 제일 중요한 게 결기거든요.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 네. 나를 중심으로 따르라 하는데 자꾸 저렇게 도망가는 피칭을 하고 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 끝난 다음에 너는 무소속으로 나오고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해서 결정하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자기 자산을 자꾸 까먹는지 왜 자신감이 없이 저렇게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지금 두 사람 한덕수, 김문수 이 두 사람 다 진흙탕에서 침대 축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김문수 후보가 자꾸 왜 등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결기가 있으면 충분히 그래 해보자 여론조사 해보자 단일화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등을 보이는 거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게 김문수 후보 얘기는 이런 거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없는 이 사례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경선 다 끝나고 나타나서 단일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최천일 교수님. 한덕수 후보가 선 좀 넘었습니다. 라고 얘긴 했는데 근데 또 한덕수 후보 입장으로 보면 딱히 또 뭐 별다른 무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이 범여권, 네. 범보수, 이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이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추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면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이제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는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과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덕수 후보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국민의힘 자강으로 가지를 않고 왜 자꾸 외부 후보를 끌어들이느냐라고 제가 여러 번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왔다고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단일화 약속을 했던 게 분명하고 만약에 선출되면 바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여러 번. 뭐 22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튼 한덕수 후보로 상정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경선 과정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일단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하되 한덕수 후보를 민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출되자마자 네. 너무 빠른 속도로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일단 단일화가 되고 그 후보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씩 말의 그 뉘앙스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명분으로 내가 후보 자리에 법적 정통성이 있으니까 지킬까라고 하고 있는데 제 추론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지도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명분이 됐다. 라고 해서 그 노련하고 오랫동안 정치 생활도 했고 정당 생활을 했고 과거에 70년대 엄혹한 시절에 저항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실력을 발휘해서 딱 명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덕수 후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기까지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단일화를 자신들은 완전히 이제 순조롭게 갈 줄 알았는데 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했었으니까. 근데 이 명분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어제 보세요. 1시간 내내 같은 얘기만 했다고요. 어제 그저께 만난 회동 때나 마찬가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저렇게 이례적으로 다 들리게 했던 건 각자 자기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단판을 주고 합의를 하려면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밀실에서 그야말로 이 콩쿠라베처럼 저 교황 새로 뽑혔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렇게 다 들리게 말이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공개가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저건 완전 공개를 다 시켰다는 얘기 뭡니까? 각자 얘기를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서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도보다리 회담까지 나왔어요. 지금 거의 남북 정상회담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어제 1시간 동안 왜 다 공개한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굉장히 많은 두 후보 간의 이 오간 얘기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게 다 뭐였냐? 다음 기사 볼까요? 초유의 생중계 설전이었다라는 거죠. 무려 63분 동안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63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싸울 거면 이런 얘기를 왜 생중계로 보여준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생중계 합시다라고 제안을 김문수 후보가 먼저 했다고 해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생중계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도망가는 피칭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둘이 대화한 다음에 항상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지난번에 나온 다음에 굉장히 좀 분노했다고 그래요. 뭐 없는 얘기를 좀 전했다고 하고 또 이번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후보 안 나선다, 그만둔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얘기 잘못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으니까 서로 불신의 장벽이 그만큼 큰 거죠. 진짜 대화할 거면은 밀실에서 문 잠그고 하는 거죠. 저렇게 문 열어놓고 하는 거는 대화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그 대통령실도 그렇잖아요. 과거 대통령이 네. 진짜 기업이나 얘기를 들으려면은 문 닫고 얘기 듣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봐. 네. 하는데 모습만 보이려면은 위원단하고 한 50명, 100명 모여놓고 너 얘기해봐.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판에 박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의 제 가장 기본인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봐서 저는 지금 오늘이 D- 그 사전 선거로 말하는 D-20일, 네. 본선거로 말하는 D-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후보가 벌써 100m 달리기에서 70m, 80m 뛰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금 출발도 못하고 거기서 먼저 둘이 뛰어야 된다고 서로 드자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해서 촉발된 거지만은 네. 또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완전히 보수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보수 청산의 길로 가는구나. 그 매듭을 아마 김문수 후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센 비판을 지금 주셨어요. 지금 저도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0m 달리기에서 한 70m, 80m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서로 내가 뛰겠다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되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네. 이 지금 말씀이 두 후보 간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뒷말 안 나오게 생중계로 그냥 다 보여주자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일이 되려고 하면 비공개인데 보여줬다는 건 처음부터 일이 잘 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라는 말씀도 같이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단일화 사안이 딱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만의 사안이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죠. 이 단일화 사안 김문수, 한덕수의 국민의힘도 당사자 아닌 당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헛개비와 단일화, 알량한 후보 한심, 김쌍권도 거친 충돌이다. 여기서 말하는 쌍권은 이 권성동, 권영세 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와 두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가 난립되어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하는데 공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당대회를 하고 온 그 어려움을 낸 이 공식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으로도 출마도 안 하고 당에 입당도 안 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무슨 일이냐는 거죠. 등록 안 한 후보 유령과 완전히 헛개비를 보고 단일화를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럼 단일화 이건 말이 안 되죠. 헛개비 후보랑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일관해서 얘기하신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근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김문수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단일화를 하기가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면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국민과 그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은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최창렬 교수님.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못 봤었는데 내가 그럴 힘이 있었으면 내가 나갔지.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양쪽 다 이 얘기를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쪽 보면 또 이쪽 얘기 맞고 이쪽 말도 뭐 완전히 틀린 건 또 아니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단일화를 하라는 게 80%를 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그 명분은 있어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당의 공식적인 정당성을 가진 절차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거 자꾸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단일화 유령화 한다는 건데 저 말은 말이죠. 저 지도부의 말처럼 단일화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다고요. 이미 어차피 이건 예상돼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와서 그거를 전혀 없던 걸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모양새가 됐는데 그 명분을 좀 지도부가 준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김문수 후보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하게 되면 자신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당원 투표 50% 그리고 네. 여론조사 50% 지금 경선 때처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기는 게 확실하다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을 내리겠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이게 원래 하는 이 단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명분을 내세우고 왜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당과 지금 당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와 같이 그야말로 결탁해서 옹립하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봐도 김문수 후보의 말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히 특수하게 진행돼 왔어요. 대단히 비판받을 점이 많은 식으로 이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그리고 전반적인 그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이상하게 진행돼 왔다고요. 제가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후보 등록이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벌써 그쵸. 등록이. 그런데 저 등록을 다음 주에 여론조사에서 하자.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내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설령 김문수 후보의 말이 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 내릴 때 내려야 된다. 당원들이 지금 단일화를 하라는 게 80%가 넘잖아요. 그래서 조금 명분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네. 지금 이 최창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전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이 단일화를 하라 그리고 11일 전에 하라라는 이 얘기가 80% 이상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조금 결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조금씩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간 얘기를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현재 당 지도부와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10일 날까지 안 하면은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0일부터 그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는 거의 전 이재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저희도 이 직접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 제안을 했었던 게 단일화하자 하긴 하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 TV 토론하고 그리고 목요일에 여론조사해서 그래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건 하지 말자는 거다. 이거 이재명식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식은 뭘 말하는 거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의 주적 개념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주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양두구육, 이율배반적이고 네. 말 자꾸 뒤집고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상징하는 용어 아닌가. 자기 당 대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이재명식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네. 권성동 원내대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당을 꾸려가는 CEO로서 진짜 마쿠 조정을 하고 결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알량한 후보직 자리니 이재명식이니 저렇게 비난을 해서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저는 그 김문수 후보 책임이 크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 목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게 목표인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후보 자리에만 집착하거든요. 더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지금이라도 물어봐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나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약점은 다 보이잖아요. 정광훈 그 목사하고 저 광화문에 그 극우로 좀 한 세트가 돼 있고 또 탄핵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그 고리가 어떻게 보면 중도층으로 확장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 김문수 후보가 오늘까지는 저는 기한이 있다고 봐요. 내일하고 모레 일요일 날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일정도 다 중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대 결심을 오늘 해서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여론조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넣어줘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일요일 날 등록하자. 저는 아직 데드라인은 끝나지 않았다. 거의 다 끝나가지만 네.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다. 희망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희망은 좀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빨리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면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양쪽에서 김문수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혹은 이 한덕수 후보 양쪽에서 지금 현재 교집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재자격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상현 국힘 20명 탈당 새 정당에서 한덕수한테 기호 3번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 결렬되면 이건 단일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의원 20명을 탈당시켜서 제3지대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이죠.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현역 의원, 이 현역 원내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른 건데 지금 1번은 민주당, 2번은 국민의힘, 3번은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보다 더 많은 인원을 빼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호 3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한덕수 후보 이 당 후보로 내면 최소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이 기호 2번은 안 돼도 3번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최천일 교수님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런 발상 자체가 저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전혀 맞지 않아요.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을 탈당을 20명을 시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자판기에 무슨 돌입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 사설 보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자멸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 동아일보 사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제가 아주 거의 공감합니다. 이 얘기에. 지금 하는 게 국민의힘이 저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20명을 탈당시켜서 죄송함지 되고 유권자들 너무 저 얘기는 제 생각에 유권자들 너무 가볍게 보는 얘기입니다. 저건 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 지금 이 한덕수 후보 이 캠프의 대변인이죠. 이정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제3당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거 어떠냐, 기호 3번으로 가는 거 얘기에 이거 가능성 제로입니다라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도 실제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치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김한, 또 빈손, 국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회동 빈손이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당에선, 국민의힘에선 아예 이제 후보를 바꾸는 후보 교체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살짝 흘렸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결렬되면은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 가고 그 뒤에 우리가 그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대선 승리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결단도 낼 수 있다.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예. 국민의힘 오늘 후보 교체할까요? 지금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당심 50%, 민심 50%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더 높이 나오면은 네.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거죠. 하지만은 한덕수 그 예비 후보가 만약 높이 나오면은 단일화가 되는 건데 강제 단일화가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저렇게 강제 단일화를 해가지고 감동을 줘야지 어필할 수 있거든요. 탄핵을 당한 당인데 감동을 줘도 될까 말까 한데 저렇게 강제로 한 명 끌어내려고 한 명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가처분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가처분 신청도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네. 저 절차가 또 수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뭐 한 반반 정도 한덕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지명돼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한 네. 반반 정도로 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중단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진행을 하고 있죠. 민심 50, 당심 50으로 해서 오늘 오후 1시면 민심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집계가 되고요. 오늘 오후 4시면 당심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죠. 늦어도 오후 5시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날 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결단을 오늘 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후보 교체 관련한 당헌 이 조항이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74조 A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뽑았지만 규정대로 뽑았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혹은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요 조항을 들어서 후보 교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당한 사유에 뭐 단일화 거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법적으로 상당한 사유에
단일화를 거부한다는 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상당한 사유라는 게 사실 너무나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당원이나 당규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저렇게 이제 뭐 상당한 사유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그냥 이제 상황을 봐서 그 정치적인 상황도 이게 상당한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인 것 같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금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아마 재판부에서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당무 우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조금 판단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 이것이 이제 뭐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결과로 갈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정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사유의 범위도 넓게 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도 기각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은 상당한 사유라고 좀 애매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영역이다. 근데 이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먼저 제출된 가처분 신청이 있죠. 이 뭐 전당대회 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 확인 이 관련한 가처분이 지금 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서 뭔가 요 부분 상당한 사유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가르마를 좀 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이영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어쨌거나 정당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이 만약에 강행한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에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했을 때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론조사와 어쨌든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를 뭐 바꾸는 쪽으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네. 선출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영역에 속하게 이렇게 판결을 해준 것이니까. 네. 실제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에서 이걸 강제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대신 이게 만약에 당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후보로 선출된 걸 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만약에 이 11일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네. 후보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호 2번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 또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줄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후에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안개 속이라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안개 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에 추가 가처분도 있고 결론은 안개 속.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예, 최 교수님. 뭐 안개 속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또 무엇을 위한 안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승리 가능성이 있으면 저렇게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는 거죠. 네. 법적인 다툼도 해보고 그러는데 점점 저럴수록 가뜩이나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 압도적인 우위 속에 치러지고 있는데 저렇게 점점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아까 뭐 감동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동이 없는 건 기본이고 네. 이건 그야말로 자해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가처분을 또 내고 시간도 없어요. 언제 뭐 대선이 내년입니까 지금? 불과 20 며칠 후인데 정말로 저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그 같은 리더십의 부족이고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도 오로지 대선 이후에 뭔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 아까 누가 알량이라는 단어 썼는데 알량한 기득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단일화라는 게 뭔가 해볼 만하고 이길 것 같으면 저렇게 치열하게 가는 건데 지금 네.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2월 3일 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구여권, 범보수의 여러 가지 행태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네. 라고 제가 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잠깐 동안에 한 10번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대체 뭘 위해서 안개 속인 거냐.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뭐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서 정말 대선이 정말 코앞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픈 비판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 이 단일화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시간이 아까 없다 얘기가 나왔죠. 이렇다라는 거죠. 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지금 현재 당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오늘 오후 4시면
조사가 종료가 되고 곧 취합해서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당장 10일, 이 토요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다. 11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되는 건데 11일 오전 중에 일단 뭐 비대면으로 일단 이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전국이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11일 오후 6시면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현재 가처분이 2개가 지금 제출이 된 상태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관건은 오늘 오후 4시, 5시 사이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당이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 민심 50, 당심 50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어제 신동욱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9대 51로 나오면 우리가 이걸 50일 나왔으니까 이 사람으로 할 겁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차이가 현격하면 그건 또 좀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태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한덕수 후보가 조금 네.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여론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도망가는 피칭하고 등을 보이는 모습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어요? 당 경선 중에서는 되자마자 찾아가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아마 차이가 조금 나도 저는 당 지도부에서는 차이 앞서는 쪽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 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을사늑약 맺어진 지가 조선 넘어간 지가 그러니까 120년, 올해도 을사년이거든요. 올해 을사년에 보수가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저는 단일화를 만약에 못한다면은 네. 그런 자세로 좀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길이 없다.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보수가 단일화 안 되면은 차라리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네. 지금 뭐 벌써 100m 달리기에서 70m 이상 달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이 정말 극약 처방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을사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윤영걸 대표님 사람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이제 곧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김문수 후보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가만히 있겠느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이거 토대로 한덕수 후보 교체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 약간 조짐이 살짝 보이는 게 어젯밤 9시 30분이 넘어서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김문수 후보의 내일 지방 일정 취소됐습니다. 추후 일정 공지 다시 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오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건데 최천일 교수님, 가처분 안 낼까요? 낼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행태 여러 가지를 미뤄볼 때 네. 전혀 뭐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계속 그런 스텝을 밟아왔고 어제 기자회견 했고 또 어제 그 대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에게는 다시 말하면 일절 그 당의 그 어떤 로드맵에 응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의 표시고 법적 조치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대선 지면 어쨌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보수층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저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어차피 승패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승패는 뭐 상당히 불리한 구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물론 명분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렇게까지 갈 건 아닌 거죠. 약간의 절차적 시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에 응하는 게 맞죠, 여론조사를. 저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으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보수가 이번에 후보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그 얘기 서로 나누다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이 보면 너무 실망해요. 보수의 폭망이에요. 완전 폭망. 이건 뭐 보수의 청산이나 폭망이나 같은 얘기인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고 나서 대선에서 만약에 지고 난 다음에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기득권 정치하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극약 처방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후보 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두 분이서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 당연히 가처분 내겠죠. 안 내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가처분 내면 이건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라고 자칭 가처분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거 명쾌하게 그냥 만약에 밀어붙여가지고 예.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예. 가처분 절차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건 100% 이깁니다. 아, 제가 하도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예. 또 가처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100% 예. 가처분 이깁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 네, 지금 자칭 가처분 전문가 이준석 후보는 이거 100% 인용돼요. 내가 잘 알죠.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진짜 전문가 이경민 변호사님. 진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내면 이기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교체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를 이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 당원 당규상 어쨌든 경선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절차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한 사유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의 영역인데 그것을 과연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당원까지 들이밀면서 과연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뭐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이런 지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법원에서도 이제 정당의 뭐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뭐 이후에 이전 절차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이 이제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당 간의 일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각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면 이건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가처분을 낸다 치면 여기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3개가 나오는 셈입니다. 일단 먼저 전국이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냈어요. 지금 남부지법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전국이 개최 내 지위 박탈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주관적인 의심이지라고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출이 이건 어제 또 제출을 했죠. 어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제3자 당 소속도 아닌 사람한테 후보 지위 부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74조 2항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대로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만약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무효예요. 지위 뺏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일 거고요. 추측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당원 74조 2항으로 해갖고 후속 조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문이 이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는 먼저 냈어요. 요거는 먼저 냈고 요거는 곧 조금 뒤에 냈죠. 이거는 아직 안 냈어요. 내면 오늘 내겠죠. 빨리 내면. 그럼 오늘이 벌써 9일인데 10일, 11일 오후 6시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빠르게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면 뭐 그날 이제 기일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뭐 오후나 늦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후보자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1일 그 6시 이전에 나올지 여부는 사실은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또 이제 휴일에는 보통 또 법원에서는 또 업무를 하지는 않는데 네. 가처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11일 6시 이전에 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교체가 되고 나서 결국 이제 11일 넘겨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치면 그쵸.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또 인용이 돼버리면 뭐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자는 이제 없어지는 결과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다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뭐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결국 이제 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준 것이라서 그래서 이후 연장선 상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가처분이 3개죠. 근데 3개 중에서 만약에 오늘 후보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내는 가처분은 11일 오후 6시 이전 나오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서서 낸 가처분, 지위 확인이나 다른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이 판단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라고 하면 후에 뭐 무효 확인 가처분이든 뭐든 본안 소송을 내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본 내용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가처분이 지금 2개 기본이고요. 하나는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운명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법원에 맡겨진 국민의힘의 운명이다. 판결 따라 대선 후보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 나왔죠. 11일까지 결론이 안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왔으면 일단 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없을 수도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후보 고수 버티면 권영세 직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 대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찍어주면 어떡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전례가 비슷하게 있긴 있었어요. 2016년이었나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친박 비박 간의 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때 공천권을 두고 갈등이 심했을 때 그때 당시 당 대표였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 도장 찍지 않겠다라고 약간 잠적을 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어왔느냐?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있었던 지방 일정 모두 다 취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 일정 다 취소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직접 만나겠다라는 건데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뭐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울 수도 있죠. 내가 전당대회에서 네. 선출된 후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줘라. 그 한덕수 후보랑 대화할 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의총 전체 분위기는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이번 일요일이 지나면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본인은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무소속 나오는 후보를 만약에 다음 주에 단일화가 돼서 지원해주면은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의총에 참석하는 거는 네. 조금의 희망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의총에서 아무래도 단일화 빨리 하라고 서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모양을 좀 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준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옛날 운동권 뭐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네. 투쟁의 역사도 있어서 좀처럼 뭐 굽히는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꽃꽃 문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유 극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자가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 대나무가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여론조사 어제 오늘이지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 문안을 만들어서 네. 다시 좀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안 뭐 이걸 좀 택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아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마지막 희망으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좀 하겠다. 다만 요러요러한 부분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같이 넣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의원총회 계속 안 나왔었죠. 언제든 얘기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의원총회 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참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최창렬 교수님 시간도 중요한 게 당장 오늘 4시, 5시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전에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로 의원들을 만난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게 뭐 선물이든 폭탄이든 글쎄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들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네. 그게 좀 이성적이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법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계속 바로 어제였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는데 불과 지금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11시에 의총에 나와가지고 당의 여론조사 따르겠습니다. 이따 오후 4시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땐 제 예상이 또 하도 요새 예상이 많이 틀리니까 말씀 잘 못 드리겠는데 네. 김문수 후보의 여러 얘기를 볼 때 여전히 강경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나와서도 좀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또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게 저희 아까 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 안 찍어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김재원 비서실장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당헌 당규를 어제 저녁에 급히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글쎄요,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인 안 찍어주면은 이 등록을 못하는 게 법률적인 사실이다, 법률 관계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당 후보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법조항에 약간 특례 조항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경미 변호사님. 꼭 당대표 조항, 당 대표의 직인 찍지 않아도 뭐 다른 특례 조항 이럴 경우 뭐 아까 같이 뭐 상당한 사유 이런 걸로 해서 방법 없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49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상태에서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임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처분은 내 지금 지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뭔가 이제 권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인데 이거를 넘어서서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법률 관계까지 발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에서도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옥새 파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 대표의 직인이 결국 이제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직선거법 49조에 당 대표 직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직인 없으면 등록 못한다. 후보로 못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의원총회 결과가 어떨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연 확장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힘 탈당 김상욱의 조만간 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합니다. 김상욱 의원 지금 울산 지역에 있죠.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국민들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씨앗 삼아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왜 하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김상욱 의원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당과 좀 이 반대되는 입장을 표출을 하면서 당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왜 안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근데 결국 어제 탈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상욱 의원한테 귀한 분이다라고 또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게 최천일 교수님. 사실 김상욱 의원도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뭐 참보수, 민주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상욱 의원 민주당 갈까요? 갈 것 같은데요. 아하. 이제 김상욱 의원이 했던 얘기가 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3지대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탈당하면서 전 이재명 후보를 의식하고 탈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 탈당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힘은 뭔가 저런 정말로 촉매제가 있어야 돼요. 촉매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화하면 윤 대표님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네. 후보 내지 말아라. 그 얘기는 후보 내지 말고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완전히 새 살에 태어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참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저런 존재가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완전히 이 탄탄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꽃길도 깔아주고 비단길도 깔아주고 그것도 모자도 또 꽃가마도 태워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김상욱 의원까지 탈당하니까 저거 김상욱 의원의 정치적 장래가 나온 거긴 한데 글쎄요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민주당 입당하는 건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건 좀 이렇게 구분져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물론 지역구가 울산인데 민주당에 가는 게 더 용감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바로 지금 대선에서 상당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 그걸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건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보였던 김상욱 의원의 그 모습하고는 좀 결이 다른 약간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가긴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민주당이 지금 이 타이밍에 가는 게 될 것 같은 대선 후보 품에 안기는 걸로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마리의 철새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소신을 좀 지켜야 되는데 물론 뭐 김상욱 의원이 고향이 지역구가 또 영남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나 뭐 이런 데 희망이 없죠.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방랑 생활을 잘 봐왔잖아요. 나도 그 길 갈 것 같으니까 너무 춥고 외롭고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25일 남았을 때 이럴 때 민주당 쪽으로 가면은 더 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하죠. 아직 뭐 민주당 행을 결정한 건 네. 아닌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뭐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모습을 볼 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저게 좀 우리 정치에 좀 맞는 거냐 좀 또 한 마리의 철새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약간 민주당과 김상욱 의원 간에 물밑 이 뭔가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다소 좀 비판적인 이 말씀을 좀 같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김상욱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울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외연 확대다. 항상 우리는 보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 아까 김상욱 의원은 곧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제 누구를 만났느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사진은 어제 만난 사진은 아니에요. 작년 9월쯤에 이 또 밥을 먹었을 때 그때 이 찍었던 사진인데 어제도 두 사람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다만 왜 만났어요? 라는 얘기에 그냥 안부 인사 나누는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최천일 교수님 김상욱 의원한테 뭔가 약간 러브콜 같은 이런 뭐 귀한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만나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보수 인사로 그렇죠.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쪽이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도 보수라는 말을 이미 썼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김상욱 의원도 일단 울산 쪽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호남에 그치지 않고 말이죠.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야 뭐 보수 진보를 넘나든 분이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상당히 우위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우위 구도를 탄탄하게 다진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뭐 지금 특별한 얘기 하겠어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국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뭐 언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아주 안정된 후보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보는 물론이고 중도 보수까지도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후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굉장히 정치권이 시끌시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